결국에는 우리들을 더 성장시키고 나를 위한 삶을 살게 해준 의미 있는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로 피해 배우자는 이렇게 변해갑니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위기가 기회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우리들은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회복을 선택하든 이혼을 선택하든 성장하고 변해갑니다. 가장 최종적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물론 변해가는 시간들이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원래부터 자존감이 높고 현명한 분들은 단시간 내에 변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면 우선적으로 자신을 먼저 채우고 세우는 과정을 경험하고 외도한 배우자에게 대한 마음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인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외도라는 상황을 경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대 배우자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강의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 남편이 바람이 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봅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요구하거나 회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는 두 명이 하는 것이기에 나 혼자만의 의지로 부부 관계를 회복하거나 예전의 관계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정말로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나 혼자 그 비통하고 비참한 기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됩니다. 이런 아픔의 시간이 절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남편에 대한 집착으로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게 됩니다. 현재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수용의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 가입한 신입 회원들은 갈팡질팡하고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오랜 활동을 한 고인물들, 즉 오래된 회원들은 신입들이 보기에는 유유자적하고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게시물에는 외도에 대한 글 내용보다는 자신의 일상에 대한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온해 보이는 오래된 고인물 회원들도 처음에는 신입 회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올렸던 초기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현재 신입 회원들의 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왜 현재 이렇게 평온하게 변했을까요?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애도 기간을 모두 대부분이 거쳤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처럼 아무것도 몰랐고 헤매었고 불안해했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보고 호소도 해보고 할 것 다 해봤습니다. 이때 그나마 인성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고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사죄라도 하고 아내에게 되돌아왔을 것이고, 그러지 않다면 온갖 사악한 말과 행동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더 아픈 시간을 오랫동안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 남편은 바람이 났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싫다고 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후자의 경우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아프고 힘든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힘들어하고 아픈 시간을 보낸 후 여태껏 저런 배우자를 믿고 아끼고 열심히 살았던 내 자신에 대한 후회가 생깁니다. 다 의미 없다. 10원 한 푼 아끼려고 벌벌 떨어봤자 내 남편은 상간녀랑 만난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비싼 선물 사주고 대출까지 내어서 미친 듯이 써잡끼고 다녔는데 내가 아낀다고 달라지는 게 뭐지? 그리고 나는 너무 억울해. 이제부터 나부터
아끼고 나부터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챙기기 시작하면 자존감도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자존감을 궁극적으로 높이는 것이 나를 위해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무언가를 선물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가고 싶었던 곳에 혼자 여행도 가고 피부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옷도 사 입고 이렇게 전문 용어로 시발 비용을 써가면서 나를 챙기다 보면 상대 배우자 때문에 나 자신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상처 입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저 병신 같은 인간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었지? 라는 생각을 다들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로 남편이 나의 일부분 또 다른 나로 생각했던 내 생각이 얼마나 미련했었던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핀 상대 배우자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마세요. 남편을 나와 분리를 해서 객관화해서 살펴보시고 내가 아닌 사람에게 집착하지도 마시고 나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챙기되 남편에게 못되게 굴거나 경멸하거나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와 집착이 사라지면 상대 배우자에게 요구하거나 바라는 것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담백하게 옆집 아저씨처럼 예의 있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못 내려놓던 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회복을 해도 되고 이혼을 해도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경제력도 있고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함께 사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남편과 함께 외도를 알기 전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 바람을 폈던 남편과 다시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의심 1도 없이 믿었던 그 상태로는 절대로 되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부부 각자의 성찰과 노력이 있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부부 관계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건강하고 발전적인 관계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내가 주고 싶은 마음만큼만 주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성장합니다. 아,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나에게도 생기기도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삶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해력과 공감력이 함께 살아가는 남편에게도 작용하게 되고 그런 태도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렇게까지 나에게 지독하게 한 사람을 옆에 두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과 내가 싫다라는 사람과 소중한 내가 함께할 이유는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배우자의 외도라는 엄청난 시간을 그리고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정말로 큰 위기 그리고 큰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외도 사건이 결국에는 우리들을 더 성장시키고 나를 위한 삶을 살게 해준 의미 있는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널브러져 있기만 할 이유가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